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육공화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로는 주제 46이고, 오늘은 좀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한 번에 살펴보게 될 텐데,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노, 김, 노, 이, 방문, 보면은 압니다. 1988년부터 집권했던 대통령들을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대통령들을 우리가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우리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세 명의 대통령 위주로 좀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는 김영삼 정부인데 김영삼 정부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라는 거 위주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48년 재헌헌법에 의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1공화국 대충 50년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 와중에 6.25 전쟁이 있기도 했었고요. 이승만 정부를 끌어내렸던 게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2공화국을 이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내각제였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박정희 시기가 오지요. 그래서 3공화국과 4공화국, 박정희 시기는 크게 두 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독재체제가 강화됐던 게 70년대 4공화국 시기, 바로 유신헌법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80년대에는 이제 전두환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5.18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집권을 시작한 전두환 정부는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으로 항복선언을 하고 오랜만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단일화에 실패했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래서 결국에 어부지리로 36.64%를 득표한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고 하죠. 만약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성공을 했으면은 이 군부 독재 후계자였던 이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죠. 노태우가 당선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하나 아쉬움은 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결과는 결과니까요. 그래서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6공화국, 즉 말하자면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개헌이 없었습니다. 정치체제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정당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집권당만. 그런데 같은 해에 치러졌던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더 많이 의석수를 가져갑니다. 이러한 형태를 여소야대 국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소야대라는 건 이제 여당이 작다라는 거는 대통령 노태우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태우가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당이 합쳐져서 거대한 민자당, 민주자유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88년 총선 의석수, 민정당, 이게 원래 여당입니다. 노태우당. 125석. 그런데 이제 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이 각각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의 당인데 야당이죠, 야당.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까지 합해서 이제 이렇게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다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훨씬 더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 이런 상황이었죠. 여당은 쪼그라들었고 야당은 우리 힘세다 이제 이러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이제 노태우가 공화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세 개 당이 합쳐져서 민주자유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가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다음에 이 사진 자체가 옛날 겁니다. 새누리당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네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민주당, 이 김대중만 왕따 당한 거예요. 이 김대중은 이제 민주당, 새정치 국민의 새천년 열린우리당, 새정치 민주당, 뭐 이렇게 이름 엄청 바뀌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도 민주당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뿌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또 가볼게요. 자, 이 시기, 노태우가 집권하던 시기는 이제 냉전 체제가 완화되다 못해 냉전 체제가 거의 이렇게 와해되던, 해체되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대체로 북쪽에 있는 공산권 국가, 중국과 소련이랑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북쪽의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다라고 해서 북방 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랑도 대화를 통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우리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서로 이제 존중하자라는 그런 문서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번에 이 통일 관련해서 주제를 묶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되기도 했고 남북한이 국제연합 즉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이 3당 합당으로 갑자기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했던 과거의 민주투사 김영삼입니다. 자, 김영삼의 별명은 단무지, 단순 무식 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뭐 서울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993년도에는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라라는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선생님이 갑자기 뭐 은행 가가지고 정우성으로 뭐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이름 대고 송금을 하거나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통장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금융거래가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인들 또는 이제 재벌들은 이렇게 비자금을 이렇게 형성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하려고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그 경복궁에 있었던 그 조선 총독부 있죠. 경복궁 근정전과 그 앞문이었던 광화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과거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다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경복궁 모습이 이제 다시 되찾아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그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을 법정에다가 세워버린다.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네 뭐 이렇게 뭐 국가 내란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자금도 조성했었고, 뭐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게 했죠.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특사로 다시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죠. 네. 자, 선진국들의 클럽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명 OECD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1996년도에 경제성장에 바탕해서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을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뭔가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1997년도에 우리나라 거의 국가 부도 사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명 외환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달러가 다 이렇게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국가 대 국가 간에 무역할 때 대금은 다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이게 국고가 비게 되니까 거의 우리가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파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국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죠. 15대 대통령의 김대중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이 중심이에요. 일명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는 대북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솝 우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햇님과 바람의 내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이죠. 조금 옷 벗기기가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옷 벗기기라기보다 잠바 벗기기 이런 거죠.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가 햇님하고 구름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먼저 잘 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내가 바람으로 저 옷을 날려버리겠어 하고 이렇게 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추우면 추울수록 나그네는 옷을 벗기는커녕 더욱더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총총총총 가겠죠.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보고 있던 햇님이 잘 봐. 내가 벗겨줄게. 나의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저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따뜻한 그런 기운을 받자 나그네가 더워진 거예요. 더워. So hot. 이러면서 갑자기 외투를 스스로 벗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조건 이렇게 매섭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따뜻함이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이제 교훈인데 여기에 빗대가지고 김대중의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대립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이제 북한을 대할 때 니네 까부면 죽어. 이제 이런 이제 정책이었다면은 김대중 때는 처음으로 좀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자. 괜찮아. 해. 이제 뭐 이렇게 좀 퍼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을 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했었던 게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회담을 열기도 했었다. 그런 거죠. 자,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했고 아까 봤던 남북 기본 합의서와 묶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요. 선생님 금강산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때 다시 폐쇄가 되면서 지금 못 가보는데 금강산 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다시 가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꼭 한번 다녀오세요. 선생님이 금강산 갔다 오고 나서 산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나서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그런 금을 이제 은행에다가 내게 되는 겁니다. 금을 이제 다시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 부채를 갚는 거죠. 예, 그렇게 예전에 우리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의 현대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 2, 3년 만에 이 IMF의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이 관리로부터 좀 빨리 벗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IMF 우등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자, 16대 대통령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하면은 탈권위주의. 그 전까지 대통령들은 다 이렇게 권위적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일반 검사들하고 같이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합의됐던 요 개성공단이 이때 실제로 오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 교복,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납품되는 그런 그릇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폐쇄가 됐죠. 박근혜 정부 때. 자, 그다음 대통령은 이명박, 뭐 4대강 사업 했었죠. 자전거 길 이때 이제 많이 정비가 됩니다. 자, 18대 대통령 박근혜, 그다음에 19대 문재인, 그다음에 지금의 20대 대통령 윤석열까지 나오는데 노무현 이후로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도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인물들이라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가 될 때쯤이면 여러분들 자녀는 뭐 이명박과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는 아마 뭔가를 배우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게 나중에 교과서에 이 시기가 어떻게 기록이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 있죠. 2023년조차도 나중에는 다 교과서에 뭔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